이게 되게 작아요. 이게 50평도 아마 채 안 되는 땅일 텐데 요 근생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장 중요했던 게 상품 방향 결정인데 뭐가 됐든 간에 우리는 내가 쓸 자가를 지으실 분은 없고 이거에 대한 투자 수익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이 건물을 어떻게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고 투자 수익을 올리려면 우리는 비용을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없으니 여기서 조금 더 매출을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매출을 높이려면 결국 거기 들어와 있는 임차인들이 매년 5%씩 임대료를 높여도 할 말 다른 말 안 하고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임차인이 장사가 잘 되게끔 건물 하드웨어가 맞춰줘야 됩니다. 입지는 이미 끝났어요. 우리가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입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건물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줄까에 대한 고민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맨 처음에는 뭐 이런 것들 다 면적 하나하나가 아까우니까 다세대가 좋냐 다가구가 좋냐 이런 걸 따지는데 왜냐면 이게 밑에층은 근생이고 위에층은 주거이니까요. 이제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 근생과 다세대의 차이가 뭐가 있냐 가장 큰 게 이 작은 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지안의 공지입니다. 대지안의 공지.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지안의 공지라고 해서 내 땅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지금 요만큼 건축선인 그 대지안의 공지를 띄죠. 다세대는 이게 1m예요. 근데 근생 및 다가구는 이게 0.5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땅일수록 뭔가 다세대로 넘어가셔야 된다라고 그러면 사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땅 50평 미만의 땅들은 사실 대부분 근생, 다가구, 뭐 다중주택 뭐 이런 거 많이 하시죠. 저 대지안의 공지 0.5m도 아까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그래도 따져본 거고요. 왜냐하면 다세대로 가시겠다는 분들 중에 다가구나 다세대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이걸 나중에 하나씩 팔 수도 있지 않느냐. 예. 물론 하나씩 팔 수도 있는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오퍼레이션하고 러닝해서 낡은 주택을 왜 하나씩 사요? 한꺼번에 사지. 안 사요, 따로따로. 그러니까 이런 거 하실 분들은 그냥 고민하실 필요 없이 다가구, 근생, 이런 단독주택 플러스 근생 계열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간다 그러면 얇은 재료,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많이 쓰는 돌, 아니면 벽돌 이런 거 있죠. 돌이랑 벽돌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저번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마감재와 단열재 사이가 일부분 띄어져 있어요. 최소 30mm부터 많으면 70mm까지 띄어져 있는데 그것도 아까워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단열재 위에다가 바로 발라버리는 뭐 스탁보, 벽돌 타일 이런 게 외벽의 총 두께가 얇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최신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얇고 가볍게 갈까가 현대 테크놀로지의 원천이잖아요, 그게. 우리 핸드폰 평가할 때도 늘 그렇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건물도. 어떻게 하면 벽의 최종 두께를 얇게 할 수 있을까? 그걸 극단으로 밀어붙인 게 샌드위치 판넬이. 근데 샌드위치 판넬 혹여나 쓸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 이제 공장용이지. 뭐 주거, 근생 같은 그거에 쓸 거는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샌드위치 판넬 같은 거는 이제 버려야 돼요.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 저번 주에도 되게 그 질문을 똑같이 받았는데 상담 오신 분하고 내가 규모는 포기하기 싫은 상태에서 예산이 한정돼 있으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굉장히 달콤한 말. 뭐 자재를 조절하면 되고요. 뭘 조절하면 되고요. 이런 말 해드릴 수 있잖아요. 저도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뻥이에요. 다 뻥이에요. 네. 가장 확실하게 줄이면서 건물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이 가려면 예산이래. 규모를 줄이셔야 돼요. 결국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뒤에도 나오겠지만 B급 시공사로 그냥 멀리서 보면 예쁜데 가까이서 보면 마감이 좀 틀어져 있는 걸 저는 B급 시공사라고 하거든요. 건물이 운영되는 문제가 없이. B급 시공사 고를 거를 C급, D급, F급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견적을 맞춰야 되니까 답이 없어져요. 그때부터. 건물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얘기가 샜어요. 네, 그런 걸 이제 처음에 고려를 좀 작은 땅은 해야 되고요. 이게 그 대지안의 공지를 0.5m로 할 때랑 이제 1.0m로 할 때의 각 층별로 다 면적을 합해 본 거에 대한 차이. 이런 거를 이제 고려 봤을 때 작은 땅에서는 면적이 한 10% 정도 차이가 더 나더라. 이런 게 좀 하나 나올 수 있는 데이터이고 마찬가지로 주차도 되게 예민해요. 우리 근생은 요새 많이 하니까 주거를 거의 안 하시고
근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물론 지상에서 뭐 200% 250%다 찾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 이제 지하가 개입되게 되면 주차가 막 4 대짜리로 지상은 예상했는데 그게 막 5 대로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아니면 뭐 5 대짜리가 6 대로 넘어가기도 하고 괜찮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5 대와 6대 주차 아니면 8 대와 9대 주차에는 배치 방식이 달라지니까 1 층에 대한 쓰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사실 작은 땅에서는 굉장히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고런 거를 이제 한번 체크한 거를 보여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간다면 우리 근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입지는 이미 결정이 됐고 디자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아직 그 상태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바로 단면입니다. 단면. 단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층고 계획. 우리 근생은 디자인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가장 이 공간의 때가를 좋게 느끼게 하는 거는 층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가장 투자 대비 확실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거. 층고가 3.3 미터랑 3.6 미터일 때 다르고요. 이게 3.9 미터일 때, 4.2 미터일 때 사람이 받아들이는 느낌 자체가 확 달라져요. 그래서 그 층고는 당연히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일반 주거 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거니까 1조 사선과 무관하지 않겠죠. 1조 사선 안에서 당연히 막 4.2 미터 층고를 매층 쓰게 되면 층고는 층고대로 높아지는데 각 층에 가용할 수 있는 면적은 또 줄어들 수 있고 또 이제 일조권 때문에 제대로 된 면적 확보, 용적률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단면 계획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걸 이제 여기 하나 좀 넣어 드렸고요. 그다음에 뭐 요거는 당연히 주상복합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어디에 코어라고 하면 우리 엘리베이터, 계단실, 복도 요게 이제 건물 전층에 이어서 하나씩 쫙 이어지는 고거를 어디에 이어둘 것인지 고거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걸 또 이제 하나 초반에 검토를 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섞이면 층고랑 이제 개념 디자인이랑 해서 어떤 게 가장 좋을까 해서 나온 게 요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건물의 주된 컨셉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일조권이 요렇게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일조권이 요렇게 들어오고 약간의 한 1 미터 정도의 단차가 있는 땅이다 보니까 이거를 어쨌든 저층부에 있는 상가의 층고도 포기하지 못하겠고 그렇다고 뭐 이거를 층고를 다 높여서 용적률을 포기하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주차를 줄일 수도 없고 여기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면 이 제한이죠. 이걸 받아들일지 말지는 건축주분의 선택이기는 한데 우리 1조가 단면으로 보면 당연히 일정 부분까지 들어오고 높이 2분의 1씩 쭉 갑니다. 요게. 요건 다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 층고를 살려야 된다 그러면 하나의 계획 하나의 우리 저희 오피스도 보면 이제 다 일자로 이어져 있죠. 예. 요거를 중간에 단을 하나 넣은 겁니다. 이거 가장 주된 개념은 그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2 층을 보시면 2 층, 1 층을 보시면 1 층이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요렇게. 단면상에 보이시죠? 그럼 이게 뭐냐? 층고는 4.5 미터예요. 근데 1조 안엔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1조가 안 들어오는 부분은 좀 들어 올리고 1조가 들어오는 부분은 좀 낮춰서 그 중간을 계단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당연히 공사비가 이러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 더. 이걸 임차인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시라가 아니라 하나의 옵션입니다. 옵션.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서 먹힐 수 있는 동네가 있고요. 아닐 수 있는 동네가 있어요. 이 먹히는 동네는 뭐냐? 층고가 더 중요한 정말 상업 중심 지역. 그런 데는 먹힐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오피스 이런 데는 안 먹힐 겁니다. 예. 왜냐하면 사람 딱 들어오자마자 응 이래요. 응 이래요. 그리고 뭔가 가구 배치가 좀 어설플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작은 땅에서는 요런 것도 시도해서 조금 더 건물 자체의 가치를 높일 수도 있다. 요런 아이디어도 있다. 요런 걸 좀 챙겨 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요. 이렇게 코어를 어디에 두면 좋을지 여러 가지 패턴을 한번 한 다음에 나온 결과물이 이제 요런 결과물인 거죠. 각종 디자인 알트를 통해서.
재료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어떤 기준에만 내가 우리 건설 기준에만 들어오는 걸로 딱 선택을 하시면 어떤 재료를 쓰셔도 무방합니다.